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샘의 역사 속으로의 역사 길잡이 정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명하려는 이야기의 주제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그리고 고려의 32대 왕인 우왕에 관한 겁니다. 먼저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의 아주 하찮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학습시키려거나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반만년의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재미나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기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 1에서 역사는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역사를 평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 객관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그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그리고 고려의 32대 왕인 우왕입니다. 먼저 고려 공민왕 때 공민왕이 자제위 홍윤과 그리고 내시 최만생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죠. 자, 그때 왕이 내시와 자제위들에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피살이 됩니다. 왕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잡히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다시 처형하여 나라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고 왕이 자리에 앉힌 사람이 바로 염흥방과 임생입니다. 염흥방 임생, 여러분들에겐 낯설은 이름이죠. 자, 이 두 사람은 고려 우왕 때 참으로 큰 간신들입니다. 두 사람이 세력을 키우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노비들까지 벼슬하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을 정도이니 임생과 임원방은 우왕 시절 고려 말기에 가장 나쁜 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 때 우왕을 갖다가 보필하는 신하들조차 우왕에게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연산군처럼. 왜냐면은 10살의 우왕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임원방과 임견민은 그 어린 왕에게 여자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은 여자의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커서도 온갖 많은 일들을 갖다가 벌이죠. 밤에는 패랭이를 쓰고 개성거리를 활보하면서 활로 개화닭을 쏴 죽이고 얼굴이 이쁜 사람은 노비든 아니면 신하의 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수창궁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우왕은 국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임견미와 임원방은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중국 땅을 차지하던 원나라가 안으로 꼴맞서 썩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간매직 그리고 부정부패를 통해서 원나라는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건적을 이끌던 소금장수의 아들 주원장이 원래 중국은 한족의 땅이니 한족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여 명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미 원나라는 명나라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는 이미 망해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고려에는 원나라를 지지하는 친원파와 그리고 새로 생긴 명나라를 지지하는 친명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문세족, 여기서 금문세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고려가 건국이 될 때 그 개국공신들의 후손 그리고 무신인난 때 정권을 잡고 세력을 키웠던 사람들 그리고 원나라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왕후의 친척들이라든지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이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가 싸우죠. 나라 안으로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명나라는 고려에 요구를 합니다. 천령 이북의 땅
즉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원나라의 땅이었으나 우리가 원나라를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는데 고려가 명나라가 고려에게 압박을 할 때쯤 어린 10살의 왕이 올랐던 왕은 이미 20대가 되었고 그동안 온갖 못된 짓을 하던 임견미와 임원방은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기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사전개혁을 합니다. 사전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을 갖다가 개혁을 하는 거죠. 그동안 백성들의 땅을 모두 빼앗고 있던 금문세족들의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성계는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고려 최고의 벼슬이었던 문화시 중에는 최영이, 그리고 소문화시 중에는 이성계가 앉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두 개의 파로 나눠 있었습니다. 친원파와 친명파. 자, 최영은 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멀리하고 원나라를 가까이 하죠. 하지만 이성계는 친명입니다. 두 팀은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서 명나라가 고려에게 땅을 달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최영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에 수많은 크고 작은 다툼들 그리고 많은 말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성계를 앞세워서 요동 땅을 침으로써 그 요동 땅을 이기면 본전이고 만약에 전쟁에 패한다면 그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이성계를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최영은 우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성계로 하여금 앞세워서 요동 땅을 치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성계는 그 유명한 4대 불가론을 내었습니다. 자, 그 4대 불가론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여름이니까 전염병이 돌고 활이 악교가 녹는다. 두 번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번기에 백성들을 징집해서 군사들을 만들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이 북쪽에 가 있으면 남쪽에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막을 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불가론입니다. 하지만 최영은 묵살해 버리죠. 그리고 좌우 사령관의 이성계와 조민수를 앞세워서 요동 땅을 치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징집을 하죠. 전국에서. 그리고 군사를 5만의 군사를 만듭니다. 명분은 사냥입니다. 백성들은 사냥 가는 줄 알지 전쟁에 가는 것을 모릅니다. 우왕과 최영 그리고 이성계와 조민수 군사를 앞세워서 사냥을 하면서 북쪽으로 북진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북진을 해서 최영과 우왕은 멈추죠. 그리고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요동 땅을 쳐라 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이성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비가 오죠. 그래서 북진은 하지 못하고 위화도로 군사들을 옮겨서 진을 칩니다. 안전하게. 군사들이 이제 장마에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성계로서는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는 명나라를 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지금 5만의 군사들은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징집한 겁니다. 전쟁이 난다면 이 5만의 군사들과 자기는 질게 뻔합니다. 이 질게 뻔한 전쟁을 벌인 최영이 원망스럽고, 한편 자신은 무거운 짐을 지금 무거운 짐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조민수를 불러냅니다. 이성계가. 그래서 조민수에게 장군은 어떠하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 뜻은 지금 이 전쟁이 불가하냐 아니면 전쟁을 벌여야 되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모를 리 없는 조민수는 왜 이성계가 자신을 떠볼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당시 조민수는 최영의 사람도 그리고 이성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민수는 이성계에게
나도 이 전쟁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성계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야 이성계는 큰 짐을 들어냅니다. 조민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전쟁을 벌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회군을 하기로 합니다. 자, 위화도에서 군사들이 회군을 해서 다시 개성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왕과 그리고 최영은 다시 군사들을 징집하죠. 이들을 막아내야 되니까. 하지만 모이는 군사는 없습니다. 이성계는 사냥을 한다. 내려가면서 사냥을 한다. 그러니 달아나는 놓치지는 멧돼지는 놓치지 마라. 대신에 밭에 있는 백성들의 오이 하나라도 손을 댄다면 군법에 따라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죠. 이성계가 개성을 향해서 천천히 남진을 하는 이유는 최영과 우왕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내 개성은 함락이 되고 최영과 우왕 그리고 영비채 씨는 영비채 씨의 초소 별관 후원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비채 씨가 누구냐면은 바로 최영의 딸입니다. 최영은 우왕에게 딸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 무슨 또 권세를 누리려고 딸까지 왕에게 바치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숨어 있는데 이성계의 부장이었던 곽충보가 최영과 그리고 우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최영에게 다가가죠. 장군, 칼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최영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곽충보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장군, 칼을 주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자 최영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최영이 칼을 갖다가 휘둘렀다면 곽충보의 목을 칠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최영은 칼을 곽충보에게 줍니다. 그러자 곽충보는 장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면서 포박을 하죠. 최영은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적이기는 하나 이성계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장들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최영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최영과 우왕을 포박을 해서 나오고 왕자리에는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왕위에 올립니다. 자, 우왕은 10살 때 왕위에 올랐죠. 창왕은 9살입니다. 자, 여기서 최영은 이제 처형을 당하죠. 자, 이성계가 최영이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성계하고 최영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최영이 죽기 전에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하늘에 이르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면 내 무덤에는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의 목이 잘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짜로 최영의 무덤에서는 풀이 한 포기도 안 나는 겁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고 500년이 지나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영의 장군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영의 장군이 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흙이 붉어서 정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최영의 무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무덤에다가 잔디를 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최영의 장군은 아주 잔디가 풍성한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왕은 강릉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유배를 따라간 사람은 최영의 딸인 영빈채 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살 난 임금은 국정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성계의 손에 의해서 국정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다시 창왕 9살 난 어린 임금 창왕을 다시 폐하여 강화도에 귀양을 보내고 고려의 34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자리에 앉힙니다. 자, 이렇게 우왕은 강릉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창왕은 강화도에 귀양을 가죠. 강릉에 있던 우왕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술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박한 술상을 영민채 씨가 준비를 하죠. 그리고 우왕은 이제 술을 마십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10살 때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나라를 국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귀향을 온 자기 모습이 너무나 참 한심한 겁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영빈 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빈, 여기 강릉 땅에는 달이 4개가 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영빈 최 씨는 정말 그렇습니까 전하, 왜 4개가 뜹니까? 라고 물어보죠. 잠깐 제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영빈 최 씨가 우왕에게 왜 달이 4개가 뜹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왕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하늘에 뜨고, 두 번째는 바다에 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술잔에 뜨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뜬다 라고 말을 하죠. 참 낭만이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빈 최 씨는 미소를 짓는데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죄인 신우는 나와서 명을 받들라. 자, 왕후가 아니라 신우라고 했습니다. 우왕은 출생 당시 태어날 때부터 요성 신돈의 아들이라는 말이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출생부터 그렇게 말이 많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왕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사실 많은 신하들은 정말 이 사람이 왕씨일까 아니면 신돈의 아들일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어명을 받들어 온 사자는 왕후가 아니라 신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신우는 명을 받들라, 즉 신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왕은 목이 잘려나갑니다. 자, 이 영빈 최 씨는 목없는 우왕의 시체를 안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사자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자들은 광화도로 갑니다. 그리고 어린 9살 창왕의 목을 뺍니다. 자, 사람들은 이 어린 넋을 갖다가 위로를 하죠. 창왕이 9살 때 목이 잘려 죽은 이유는 그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 태어난 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성계의 해군가, 위화도 해군가, 그리고 우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지금 집이 아니고 지방에 있어 가지고 컴퓨터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제 폰으로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NG 없이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을 50%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긴 하지만 다시 또 집에 가서 재정비를 해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로 많이 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역사 길잡이 정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